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7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선거투표제를 의결합니다. 다음 날인 8일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거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고, 같은 날 문정복 최고도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거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또한 7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9일 문제 제기 이후에도 전준희는 선거투표제로 밀고 나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데, 10일 최고위에서 예상대로 황명성과 강덕구 최고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1년 전 모두 찬성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투표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닙니다. 당원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정하도록 분명히 위임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거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하는 결선투표 방법이죠. 선거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선거투표가 곧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문정복과 박규환 최고가 박살내지요. 작년 당대표 선거에 적용되었다고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당대표 출마한 분은 2분입니다. 작년에 만약에 3분이 출마했다면 우리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채 대표를 뽑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전당대 청년 최고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16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일반 청년 당원들이 준비가 가능할까요? 한간에는 후보 등록일을 미루면서까지 하자는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청년 최고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를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꼭 룰을 바꿔가며 선출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저희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선거 방식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인설관, 위인설제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심지어 당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인 당헌, 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거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당헌 제25조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그 방법으로 결선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제66조 제1항은 결선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입니다. 작년에 선거투표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전준희의 결정은 작년 선거에만 효력이 국한됩니다. 상식입니다.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르고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모르고 위헌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성이 확인되는 순간 멈추고 위헌성을 제거해야지. 이미 한번 결정한 적이 있으니 그냥 시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무지이자 모독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당헌, 당규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미리 후보 등록 준비를 다 갖춘 전업 정치인이 아닌 이상 보통의 청년 당원에게는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 당원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청년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펼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해하는 위인설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1인을 청년에 할당하되 작년에 시행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방식을 참고하도록 후보자들에게 권고하여 합의를 이끌고 제도 변경은 차기 지도부의 선결 과제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의사결정은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헌에 어긋나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 싶으면 그 내용과 의미, 취지, 기대 효과를 솔직하게 밝히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엄엄하게 당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만이, 그런 사람만이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 당원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자, 이 최고위가 마치 정청래 대 김민석 양진영의 대리전이라면 승패가 딱 보이지요. 자, 싱승복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8일 이러한 사태를 선거투표 쿠데타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8.17 전대 선거투표 결정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고발사안. 문제 1. 당규가 선거투표와 결선투표를 이미 별개 제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 전준희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규 제66조 제1항 제1호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만 전준희에 위임했습니다. 전준희가 위임받은 것은 결선투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할지이지 결선투표를 아예 다른 제도로 갈아치울 권한이 아닙니다. 문제 3. 규정된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넘겼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전준희의 2026년 7월 7일 선거투표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당원 제25조 및 당규 제48조 3에 따라 결선투표 방식으로 회귀하십시오. 만약 정말 선거투표가 필요하다면 정식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으십시오. 편법은 안 됩니다. 당원의 뜻은 규정 안에서 확인될 때만 정당성을 얻습니다. 규정을 짓밟고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헌법인 당헌당규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이어 10일 싱승복 대표는 이하경 전준희 위원장, 이현희 대변인 등 전준희 의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구 언론인은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규를 위반하면 탄핵하거나 윤리에서 제명 수순에 들어간다. 이번 민주당 내 선거투표제를 실시하면 당헌당규 위반으로 관계된 의원들과 정무직들은 당에서 제명 처리되어야 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내 민주당 지지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지만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 대상으로 의원들 전체가 똘똘 뭉쳐 다구리질 하는 건 보다 처음 보네. 선거투표고 청년위원장이고 다 좋은데 당헌당규에 맞게 합시다. 특정 후보 다구리 치려고 당헌당규 다 개무시하면서 밀어붙이지만 말고 당규 개정 필요하면 당무위 열어서 당규 개정하고 당헌 개정 필요한 사안이면 중앙위 열어서 당헌 개정하고 당대표 선출과 최고위원 선출은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 가시적 권리인데 이 권리 행사와 직결된 문제를 당원들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여론조사나 간략 설명 같은 절차도 없이 최고위 당무위도 아니고 전준 의원들이 모여 앉아 지들 마음대로 정하는 꼬라지는 정말 못 봐주겠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분란 커지는 건 피하는 게 좋겠으니 혹시 법적으로 가처분 같은 거 들어와도 문제없게끔 절차와 규정은 잘 만져가면서 합시다. 근데 먼 선거투표 안에서 죽고 살릴 난 거 아니면 우선은 당헌 당규대로 합시다. 정말 복장 터져서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 민정당, 공화당, 자유당보다 더 꼴통당의 조폭당이 돼가는 것 같아.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들어봐야 할 것이 바로 유시민 작가의 포효지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 하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내각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부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막 돈봉투 돌아다니고 당권 선거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 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판사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예전에 국힘당에서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철수를 향해서 뭐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은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결국 민주당은 누구의 것인지를 위대한 당원지성이 확인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